이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이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병자호란이 나기 9년 전 당시 후금이었던 청나라는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두 나라는 형제국이 되기로 맹약을 맺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몇 해 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고된 전쟁에서 조선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된 걸까요? (1627년) 정묘호란 당시 후금과 조선이 맺은 강화조약에는 상호 침략하지 않을 것, 또한 조선은 후금과 맹약을 맺되 명나라를 적으로 할 수 없고 후금에 바치는 세공은 조선 스스로 정한다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6년 뒤 후금은 명나라를 공격할 군사와 대규모 물자를 요구해오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군신 관계를 맺자고 요구해왔다. 조선에게 오랑캐 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게다가 명나라의 적이 될 수는 없었다. 당시 명나라는 연이은 농민 반란 등으로 이미 자멸하고 있었지만 명은 조선이 개국과 더불어 사대해온 나라였고 이것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광해군을 퇴출할 때 내세운 명분 중 하나였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묘호란 때 맺어진 세패 등의 많은 손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와의 그러한 은혜 관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무련 세패를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명나라를 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조선이 재기할 수 없는 곤궁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것도 그 이면에는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호란이 나던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국서를 보낸다.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전쟁인가. 조선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청태종은 재침략을 결심한다. 결국 그해 12월 청태종은 몽고와 한나라 군사를 포함한 1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재침략했다. 처음 압록강을 건넌 선봉대가 한성에 도착한 것은 단 6일 만이었다. 그들은 기동력을 갖춘 기마부대였지만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다. 그들이 이토록 빨리 진격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싸움은 옛날부터 항시 산성 싸움입니다. 소위 이제 견벽청야다 해서 들어오는 군인을 여기서 차단하게 돼서 보급로를 막게 되면 그들이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간중간에 산성을 피해서 바로 중앙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 또 중앙으로 왔느냐?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 아닙니까?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왕을 굴복시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선봉대는 먼저 임경업이 삼천 군사로 지키는 백마산성을 만났지만 싸우지 않고 곧바로 남하한다. 또한 청의 본대 역시 조선의 주요 전략지의 산성들을 모두 지나쳐 한성으로 진격했던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인조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는 것이었다. 전쟁이 예고되면서 조선은 전략적 요충지인 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산성을 거점으로 싸우면서 적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것이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산성을 피해서 진격하는 바람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서 조정에서 적의 침입을 알게 된 것은 무려 나흘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진격이 그렇게 빠르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조정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파천을 결정하고 강화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묘사직을 앞세우고 왕손과 대군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이어 인조 일행이 출발했을 때 적들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한 뒤였습니다. 결국 인조는
수도권 방어의 최후 보루였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을 준비하게 됩니다.